남 눈치 보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대배우 윤여정이 말하는 멋지게 늙는 법. 1.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윤여정의 쿨한 노후 철학. 2. 늙는 게 무서운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 3. 품격 있는 노인은 절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는 시니어 아는 것이 힘 채널입니다. 영상 시청 전 화면 2번 터치 좋아요, 구독하시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나요? 자식들 눈치, 친구들 눈치,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우리는 평생을 남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참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나는 언제쯤 나답게 살아볼까?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배우 윤여정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라고요. 오늘은 나이 먹는 것이 두려운 분들, 그리고 남은 인생만큼은 진짜 나로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윤여정의 쿨한 인생 철학을 아주 깊이 있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나이 듦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른은 완성된 존재여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나이 60, 70이 되면 모든 풍파를 다 겪었으니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실수 따위는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윤여정 선생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선생님이 예능에서 던진 한마디 나도 67살은 처음이야 라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을 해준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연습이란 건 없습니다. 70세도 80세도 우리에겐 생전 처음 겪어보는 낯선 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인데 어떻게 지도를 본 듯이 정확히 갈 수 있겠어요? 때로는 길을 잃어 헤매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서 넘어지기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스스로에게 그렇게 엄격할까요? 이 나이 먹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나이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이제는 조금 벗어던져 보세요. 나도 이 나이는 처음이라 좀 서툴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 비로소 노년의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윤여정 선생님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1970년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결혼과 함께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화려한 스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한 남자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그 귀한 재능을 묻어둔 채 10년 넘는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돌아온 결과는 이혼이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이혼한 여배우가 다시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TV에 나오지 말라는 항해 전화까지 빗발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단역이든 조연이든 닥치는 대로 연기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이었고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독보적인 아우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남들에게 말 못할 우여곡절 하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많은 시니어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주제인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거 아껴서 자식 공부시키고 내 옷 한 벌 안 사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죠.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윤여정 선생님은 아주 단호하고 쿨하게 말합니다. 자식은 결국 남이다라고요. 이 말이 처음엔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남이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은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나와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내 인생의 연장선으로 보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고 자식의 불행이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져 밤잠을 설치게 되죠. 선생님은 말합니다. 걔네 인생은 걔네가 사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고요. 자식에게 쏟았던 그 지독한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눈치 보며 용돈 타 쓰는 삶이 아니라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며 당당하게 사세요.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비로소 부모라는 짐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아끼는 가장 품격 있는 거리두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나이 들수록 대접받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대우받아야지. 어디 젊은 사람이 말대답이야 같은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윤여정 선생님이 왜 젊은 세대에게 워너비로 꼽히는지 아시나요? 선생님은 대접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선배니까 너희가 나를 모셔야 해라는 권위를 가장 혐오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목소리를 높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입은 닫고 귀를 열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해하고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며 나의 낡은 지식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그 여유로운 질문 하나가 당신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듭니다. 내가 먼저 매력적이고 세련된 대화 상대가 되면 대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존경은 국어라는 게 아니라 나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향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많은 분이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이 나이에 뭘 시작해라며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행보를 보세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낯선 타국 땅에 가서 영어로 연기를 하고 세계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 나이에 그만큼 성공했으면 편히 쉬어도 될 법한데 말이죠. 선생님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했을까요? 그건 바로 나답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로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제 남은 생만큼은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책바가지라고 수군거려도 괜찮습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잠시 수군거리다 자기 살 길 찾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입니다.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싶다면 당장 입으세요. 평소 배우고 싶었던 춤이나 악기가 있다면 내일부터 등록하세요. 남들의 평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이 쿨해 보이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딱 한 번뿐이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남의 눈치 보며 낭비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선생님은 돈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한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비굴해진다. 하지만 돈만 쫓으면 사람은 천박해진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경제적인 자립은 노년의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돈을 쓰지 마세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데 돈을 쓰세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줄 아는 넉넉함을 가지세요. 돈은 움켜쥘 때보다 흘려보낼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선생님처럼 말이죠. 품격 있게 늙어간다는 것은 또한 자신을 가꾸는 성실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꾼다는 것은 비싼 화장품을 바르거나 성형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정갈하게 하고 내 몸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귀찮더라도 이부자리를 꼭 정리하고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 정성껏 차려 드세요.
후줄근한 옷보다는 깨끗하게 세탁된 단정한 옷을 입고 집 밖을 나서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거울 속의 주름살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주름은 여러분이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입니다. 그 주름 사이에 인자한 미소와 당당한 눈빛을 채우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형수술로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명품은 바로 당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전반전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면 후반전은 즐거움을 위한 잔치여야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점심 정말 맛있었어. 오늘 길가의 핀꽃이 참 예쁜 애 같은 사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도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에서 나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배우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 그리고 하지만 내 연기만큼은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가장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뭐였는데라는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건 기계가 낚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것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몸아 고생 많았다라고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꾸준히 움직이세요. 선생님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스쿼트를 하고 스트레칭을 한다고 합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나답게 살 수 있는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매일 30분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생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나이 들어서까지 나를 괴롭히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오래된 친구니까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병들게 하지 마세요. 윤여정 선생님은 본인과 맞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애써 잘 지내려 노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에너지를 뺏는 사람보다는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즐겁게 보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한 인터뷰에서 나는 비굴하게 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굴함이란 돈 때문일 수도 있고 남의 시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은 절대 비굴하게 살지 맙시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삽시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나를 끼워 맞추기엔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자유롭고 위대합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다 갈 거야. 이 문장을 여러분의 가슴에도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위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이 환해집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지혜 하나를 더 보태자면 유머를 잃지 마세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농담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선생님의 위트 있는 말솜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삶의 고통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우리도 매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쯤 허허 웃어넘기는 여유를 가져봅시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그건 정말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은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일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멋지게 늙어가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는 지혜를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하고 당당한 노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2번 터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